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HTML 문서를 만드는 태그와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HTML 문서를 만드는 명령문의 집합입니다. 자, 명령문의 집합인 태그를 만드실 때에는 꺾은 괄호와 닫히는 꺾은 괄호를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된 태그와 슬러시 태그는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시작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뒤쪽에 있는 슬러시를 포함한 태그를 끝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는 실제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한 쌍으로 묶여진 태그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어있지 않은 요소, 비어있지 않은 태그로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끝 태그를 따로 갖지 않는 태그를 우리는 비어있는 태그 혹은 빈 태그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런 태그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옵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작 태그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속성은 각각의 태그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요. 그 속성 값들은 말 그대로 값을 갖습니다. 값을 지정할 때에는 equal과 함께 지정을 하셔야 하고요. 그 값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없이 기술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때로는 equal이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코드를 일관되게 코드를 작성하실 때에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equal과 큰 따옴표를 함께 이용을 해서 속성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모든 태그들 중에는 안 그런 태그도 있습니다만 태그들 중에는 꼭 속성을 가져야 하는 그런 태그가 있는데요. 그런 태그를 우리가 필수적인 속성을 갖는 태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태그들 같은 경우에는 속성 값을 생략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태그명과 속성의 이름 이런 것들은 소문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어있지 않은 태그의 대표적인 것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p 태그가 있고요. 자, 그 p 태그는 사이에 어떤 특정한 내용을 기술을 하고 닫는 태그로 기술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닫는 태그를 기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하실 때에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p 태그는 우리가 속성을 넣지 않아도 잘 들어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국가를 넣을 때 그렇게 p 태그를 사용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비어있지 않은 태그의 대표적인 게 img 태그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 img 태그는 화면에 그림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그림을 표현할 때에는 그 그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속성을 기술해 주어야 하는데 그 기술 값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하고 그 속성 중에서 src라고 하는 것은 img 태그의 필수적인 속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그림이 들어간지에 대한 속성 값을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성명 equal 끈 따옴표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그 값을 기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났으면 슬러시 꺾은 표시로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 좀 모자라네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거는 HTML 문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문법 구조를 완벽하게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바깥쪽 태그는 HTML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가 끝나면 반드시 슬러시 HTML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는 완벽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밑에 제가 잘못된 중첩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div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뭔가 문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div라고 하는 태그는
예, 끝 태그를 갖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쓰려고 하면, 자, 예를 들면 div 태그 안에 p 태그가 완벽하게 포함되도록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 써서 div 태그의 바깥쪽에다가 /p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자, 얘는 완벽하게 중첩된 게 아니라 엇갈려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표현되는 것은 잘못된 표현법이다, 예,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태그들은 가능하면, 예, 닫는 태그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빈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소는 닫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 이름과, 즉 태그 이름과 속성의 이름은 소문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PRE 태그를 제외하고,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다음에 배울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 태그를 제외하고 모든 태그들은 여러 개의 공백을 아무리 입력을 해봐야 인식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를 여러 개 쳐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엔터를 인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공백을 인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예, 다음에 배워보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HTML 문서를 만들어내는 기본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느낌표 덕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자, 이 덕타입이라고 하는 거, 더큐멘트 타입을 제외하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HTML 문서겠죠. 그래서 이 HTML 문서는 HTML 태그라는 걸로, 예, 시작을 하고요. 자, HTML, 그러니까 /HTML로, 예,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헤드라고 하는 태그가, 예, 존재를 합니다. 자, 이 헤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로 브라우저에 정보를 주기 위한, 예, 그런 태그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예, 헤드와 헤드로 이루어져 있는, 예, 그런 태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예, 타이틀이라고 하는, 예,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 태그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은 바디 태그와 /바디 안에다가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가 시작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서 또 다른 태그들로 구성이 돼서 표현이 되고 나서, 그리고 문서가 끝나고 나면 바디 태그가 끝이 납니다. HTML 문서의 기본 구조 중에서 가장 상단에 우리가 표현하는 덕타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큐멘트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 더큐멘트 타입은 이 문서가 어떠한 종류의 문서인지, 버전, 그 다음에 그런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나타내주는 정보를 브라우저한테 전달하는 용으로 만들어진, 예, 그런 정보입니다. HTML 문서의 시작 부분에 선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HTML 문서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HTML로 시작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상단에 느낌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덕타입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더큐멘트 타입 뒤쪽에다가 우리가 이 문서가 얼마나 엄격한가, 그 다음에 버전은 얼마인가를 표현을 해주는데, 그거는 뒷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큐멘트 타입을 생략하시게 되면 이 브라우저는 이 문서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쿼크 모드라는 걸로, 예, 간주를 해서 임의적으로 얘가 렌더링을 해서 화면에 표현하기 때문에 이 더큐멘트 타입을 생략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더큐멘트 타입을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HTML 4.01에서는 우리가 첫날 배웠나요? 예, 스트릭트 타입, 약간 문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다루는 스트릭트 타입과 그 다음에 트랜지셔널 타입, 그 다음에 프레임셋 타입이라고 해서 세 가지 타입을, 예,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실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우지 않고요. 통상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 요거가 되겠네요. 스트릭트 타입이냐, 아니면 트랜지셔널 타입이냐, 아니면 프레임셋이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HTML 4.02를 사용하지 않고 HTML5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더큐멘트 타입을 선언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5.0에서는 좀 보다 간단해졌죠. 자, 느낌표 주시고 HTML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자, 먼저 HTML이라고 하는 것을 더큐멘트 타입 바로 밑에 쓰셔야 하고요. 이거는 최상위 태그입니다. 자, 최상위 태그란 얘기는 그거보다 바깥쪽에는 또 다른 태그가 없다는 뜻이고요. 자, 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태그를 우리는 가장 바깥쪽에 있다라는 뜻으로 루트 태그라고 부릅니다. 이 루트 태그는 다른 모든 태그들을 다시 포함을 하게 되고요. 포함되는 태그 중에 첫 번째 태그가 헤드 태그입니다. 자, 헤드 태그는 HTML 문서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태그고요. 문서에 관련된 정보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메타 정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서는 제목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 스크립트를 사용하는지, 혹은 어떠한 종류의 스크립트 그 문법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화면을 꾸미는 스타일리스트 파일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 헤드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헤드 태그 안에 포함되는 태그 중에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 타이틀 태그는 브라우저 상단에 제목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 요소가 필수로 담아야 할 태그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당연히 타이틀이 표현이 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요. 그 안에 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문법을 우리가 기술해야 할 때는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기술하시고요. 그 다음에 CSS를 기술하실 때에는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외부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CSS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HTML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HTML이 있겠죠? 자, 그리고 HTML 안에는 헤드 태그가 있을 겁니다. 헤드. 자, 그 다음에 헤드 태그는 필수적으로 타이틀이 있어야 하니까 타이틀. 자, 그 다음에 타이틀 안에는 브라우저 상단에 나타나야 되는 제목을 쓰시고, 자, 마감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감이라는 얘기는 끝 태그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크립트 코드가 있다 그러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코드를 쓰시고요. 태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 관련된 문법을 쓰신 다음에 슬러시 스크립트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CSS가 있다 그러면 CSS를 기술하기 위해서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CSS 문법들을 기술을 하고 또 슬러시 스타일로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타이틀, 스크립트, 스타일이 전부 헤드 안에 포함이 된다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가 역시 끝 태그로 마감이 되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스크립트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헤드 요소에 삽입되도록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문선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이 스크립트와 슬러시 스크립트 안에 있는 이 문법은 꼭 헤드 안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바디 안에 있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헤드 안에 들어가는 메타 태그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의 깊게 보시지 않고 이런 게 있구나 뭐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헤드하고 슬러시 헤드 사이에 아까 스크립트 말고요, 이 메타라고 하는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문서에 대한 정보값들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캐릭터 셋, 즉 현재 문서가 UTF-8로 인코딩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메타 태그를 주거나, 혹은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을 할 때 우리 문서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HTML5와 CSS라는 걸 이용을 해서 검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기타 등등 서브젝트나 그 다음에 설명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작성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브라우저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반복이 되네요. 자, 문서의 제목을 나타내는 타이틀 태그. 예, 문서의 제목을 선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문서마다 유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브라우저를, 예를 들면 크롬 같은 걸 사용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음성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음성 브라우저에서 타이틀을 가장 먼저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안에 사용하실 때에는 뭔가 문자를 넣으실 때는 예를 들면 막 별표 같은 걸 막 넣어가지고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문서 제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별로 막 아스트리스크를 막 찍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음성 브라우저는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읽어내기 때문에 그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아주 간단하게 현재 문서가 어떠한 형태의 문서인지 말 그대로 제목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요소는 실제 브라우저 내에 뭔가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태그들은 대부분 웹페이지 내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바디 태그 내에서 쓸 수 있는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H1에서부터 H6까지 있습니다. 자, 이 H의 이 H가 헤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헤드니까 당연히 헤드라인에 관련된 그 문서의 가장 큰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애국가를 칠 때 H1 애국가 H1 이렇게 쳤더니 이 글씨가 굉장히 크게 뚜렷하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 애국가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 H1 태그를 사용한 것이 화면에 글씨를 크게 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즉, 이 H1 태그는 이 애국가라는 것이 전체 문서의 말 그대로 타이틀이다, 즉 제목이다 라는 헤드라인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이 글자를 예쁘게 크게 꾸미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문서에는 대제목, 중제목 등을 사용할 때 작성할 때 사용을 하고 H1에서부터 시작해서 H1, H2, 3, H3, H4, H5, H6까지 6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자, 얘는 블럭 요소입니다. 그래서 블럭 요소라고 하면은 라인 브레이크를 갖는 애겠죠. 자, 그래서 인라인 요소와 텍스트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H1하고 슬러시 H1 사이에는 다른 블럭 태그를 포함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H1 이후에는 H2, H3가 순서대로 나와야 구조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웹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문 지면에 보시면 가장 큰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이 굉장히 크게 화면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실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문서가 이렇게 신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큰 제목을 이 문서에, 즉 이 신문지의 가장 큰 제목이 위에 나온 것처럼 이 H1 태그는 현재 문서의 가장 큰 제목을 사용해야 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태그입니다. 자, 그 다음 태그는 문단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P가 패러그랩의 약자예요. 자, 그리고 이 패러그랩은 문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문단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P하고 슬러시 P 사이에 전체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P 태그는 또 다른 인라인 태그를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이다 보니까 주로 텍스트를 포함해서 사용을 하죠. 자, 이 단락 태그인 P 태그는 다른 블럭 태그를 포함하실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P 태그 안에 지난 시간에 아니네요. 조금 전에 제가 div 태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div 태그도
블럭 태그거든요. 근데 이 블럭 태그인 div을 이런 식으로 감싸는 이런 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럭 태그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럭 태그를 p 태그 안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치 엔터 친 것처럼 줄바꿈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쓰실 때 이 p 태그를 줄바꿈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p 태그는 줄바꿈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사용하실 때에는, 이 p 태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전체 문단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지 줄바꿈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내가 그 문단 안에서 강제로 줄을 바꾸는 것 같이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는 자, br 태그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br 태그는 비어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br 태그는 뭐예요? 끝 태그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태그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끝 태그다 라고 할 때는 여기를 한 칸 띄워주시고 슬롯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다 명확해지죠. 얘는 끝 태그가 따로 없다라는 게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걸 더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HTML5에서 안 써요. 이건 예전에 XHTML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표현 방식을 예전부터 썼었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자, 실습을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서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화면을 이렇게 띄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왼쪽에는 root.png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파일을 복사해서 이곳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행시켜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미지예요. 새로운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 옆에 있는 새 파일을 클릭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 첫 줄에는 도큐먼트 타입을 입력을 해야 되죠. 도큐먼트 타입은 느낌표 덕 타입 HTML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걸 전체를 우리가 다 입력을 하지 않고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자, 꺾은 괄호 필요 없이요. 느낌표만 치시고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자동 완성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ML 문서가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헤드와 슬러시 헤드, 그 다음 바디와 슬러시 바디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태그 중에서 메타 태그 캐릭터 셋 UTF-8은 현재 문서가 UTF-8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인코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네임하고 HTTP equip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음 시간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꽃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디 안에서 HA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제가 꽃이라는 이름의 타이틀, 그러니까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그대로 브라우저에서도 표현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되지 못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태그들은 엔터를 아무리 여러 개를 쳐도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flower.html을 저장을 하고 난 연후에 오프닝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p 태그에 들어가 있는 이 브라우저의 전체 내용, 그러니까 p 태그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그냥 한 줄로 표현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거와 비슷하게 줄 나누는 것 같은 효과를 표현하고 싶다고 할 때는 비어있는 태그 중에서 B 태그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BR 태그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이 BR 태그가 바로 줄을 나누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고 줄을 바꾸고, 그는 다만 줄을 바꾸고,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머지 완성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 문단만 더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P 태그 입력을 하고요. 자, 제가 다음 문단을 만들었고요. 아까랑 똑같이 끝에 BR 태그를 이용을 해서 줄 바꿔주겠습니다. 자, 줄을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뭐 테스트하면 똑같이 잘 나오겠죠. 자, 그런데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단을 마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류는 아닙니다. 오류는 아닌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문단을 완성하지 않고, 즉 끝 태그 없이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P 태그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이것도 강제로 끝 태그를 지우겠습니다. 네, 좀 길게 쳤습니다. 자, 그럼 전체 3개의 문단이 끝 태그가 없이 사용이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자, 문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보이고 세 번째 문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 태그가 없어도 크게 문제없이 동작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 F12키라고 하는 키를 이용을 해서 제가 개발자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 개발자 모드에 있는 이 화면이, 이 태그가 실제로 이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그 태그의 실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document type.html이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라서 열어보시면 열려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BR 태그, P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body 태그가 있습니다. 그 안에 P 태그가 있죠. 자, P 태그를 열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이 들어갔어요. BR 태그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BR 태그가 들어가고 다시 문장이 들어갔는데, 자, 우리 아까 분명히 끝 태그를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끝 태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화면에 뿌려지는 걸 우리가 렌더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렌더링 하는 그 시점에는 태그를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태그를 만들어 넣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브라우저가 태그를 완성시키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태그를 완성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가 있는 태그, 그 다음에 끝 태그가 있는 태그들은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임의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코드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끝 태그를 이제 완성을 시켜서 이제 제대로 된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로즈.png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 문서에다가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파일을 문서에다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태그는 img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자, img 태그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img를 찾아서 입력을 하게 되면 img 태그가 자동 완성이 되는데 속성이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mg 태그를 자세히 봤더니 끝 태그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태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 태그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소스라고 하는 이 그 속성은 내가 이미지 그 문서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태그, 그러니까 그림에 파일명을 입력하는 그런 속성이 되겠고요. 자, Alt라고 하는 속성은 저 그림이 만약에 그 네트워크상의 문제 때문에 표현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사용자 임의로, 그러니까 즉 개발자가 이 그림을 표현하는 임의의 글씨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냥 예쁜 꽃 이렇게 저는 입력을 해 둘게요. 자, 얘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셔도 되지만 끝에 슬러시를 하나를 더 입력해서 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img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실행이 되는데, 이 img 태그는 줄 나눔, 즉 라인 브레이크를 갖지 않는 태그이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표현하고 나서 줄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글씨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태그를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img 태그에 의해서 그림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 그림이 줄 나눔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밑으로 문장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자, 이 img라고 하는 태그는 블럭 태그가 아니고 인라인 태그이기 때문에 이 태그를 다른 블럭 태그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은 올바른 그 태그 사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즉 바디 안에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이런 코딩 방식은 좋은 코딩 방식은 습관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인 브레이크 없이 만들어지는 태그를 우리는 인라인 태그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mg 태그, 그 다음에 p 태그, 그 다음에 h 태그, 그 다음에 bl 태그까지 오늘은 아주 간단한 태그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태그들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